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생활하고는 멀리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인공지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죠. 재작년 11월 30날 그 챗 GPT가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더니 PC에서만 되던 그 인공지능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왔고요. 어떨 때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운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인공지능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미지 인공지능, 동영상 인공지능, 뭐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악 인공지능, 뭐 셀 수도 없는 많은 인공지능들이 나와서 우리를 정말 정신없게 만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얘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뭐 모르고 살아도 여지껏 크게 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얘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그걸 좀 배워보고요. 정말 몰라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가 챗 GPT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제일 먼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항상 늘 첫 발표한 거는 기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챗 GPT를 좀 살펴보고 기타 여하의 다른 인공지능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채팅의 약자고요. 이거는 대화형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요즘은 이거를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안 그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른 지가 꽤 됐던 것 같아요. G는 Generative, 생성하다의 약자입니다. P는 Pre-trained, 사전학습입니다. T는 Transformer, 이게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뭐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챗 GPT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하면 챗 GPT가 강화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이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챗 GPT가 교육을 강화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출처.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챗GPT나 뭐 기타의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학습한 자료인지를 밝히지 않는 게 지금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늘 지금 그거 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하고 오픈 AI사하고 싸움도 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건데요. 우리의 개인적인 일반적인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람이 그 챗GPT에게 다시 그들이 작성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켜서 이거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학습을 강화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챗GPT가 강화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미리 학습하여 문장으로 생성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걸 챗 GPT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챗 GPT에 만들어진 모체가 오픈 AI사입니다. 자, 우리 오픈 AI사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챗 GPT,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챗 GPT, 그 다음에 달리 3, 그러니까 달리가 이제 버전이 있는데 지금 최근 버전이 달리 3예요. 수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픈 AI사에서 만들어진 것들 세 가지가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냥 비영리 단체였어요. 거기에 지금 보이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이분은 끊임없이 뭔가에 이렇게 꾹꾹꾹 찔러보고 다니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어발이라고 저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도 초창기 때 비영리 단체일 때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사장은 샘 알트만, 얼마 전에 경질됐다가 다시 돌아간 신화적인 인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일론 머스크는 중간에 탈퇴를 했고요. 2019년도에 영리 기업인 그 오픈 AI사가 이제 영리 기업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영리 기업이 돼서 상업적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죠. 요거는 이제 이게 AI 역사라고 해서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결론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22년도 11월 30날 오픈 AI에서 챗 GPT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발표됐네? 끝?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저거 좀 그러다 말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챗 GPT라는 애를 설치를 하고 만지기 시작했던 게 12월 달 후반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MS사에서 빙을 이렇게 그 검색 엔진에 빙에다 이제 챗 GPT를 탑재를 하고 또 막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 뭐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나 뭐 좀 이슈가 되다가 말겠지 했는데 점점 이슈가 돼가지고 주변이 이제 조금 전산 좀 한다는 사람들, IT 쪽에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스터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발을 맞춰서 한 발짝 끼고 열심히는 아니고 하여간 그냥 쓱 하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챗 GPT-4가 발표가 됐고요. 발표가 됐는데 이때도 뭐 굳이 내가 교육하는 분들이 3.5 쓰는데 내가 뭐 4까지 써야 돼? 그때 제가 3월달 무렵에 발표됐을 때 챗 GPT-4를 썼다면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바뀌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1월달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봐보시면, 요거는 그 챗 GPT가 지 거를 이렇게 그 변천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GPT가 등장을 했고요. 아직은 챗이라는 단어가 붙진 않았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19년도 2월에는 2버전으로 발전했고, 20년도 6월에는 3가 나왔고요. 22년도 11월 30날 챗 GPT가 등장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왔을 때 챗 GPT는 버전이 3.5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 버전이 GPT 3.5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챗이라는 말이 붙고요. 대화형 인공지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육을 가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 그러면은 오늘 날씨 어때? 뭐 내일 날씨 어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하죠. 교육생들한테 그거 한번 할 때마다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얘가 왜 돈이 들어요? 우리는 돈을 내지 않지만 회사 챗GPT 오픈 AI사에서는 그걸 이제 돌아가는데, 그 한 건 물어볼 때 비용이 최소 비용이 500원 정도 든다는 말을 이제 어디서 들어서, 야 네가 여기 한 개 물어볼 때마다 5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10개 물어보면 5,000원, 뭐 100개 물어보면 5만원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뭔가 비용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쓰면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안 낼 뿐이지. 자, 그래서 22년도부터 23년도 초까지는 정말 어떻다 그래, 롤러코스터? 자,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만큼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월 달에 팀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3월 달에 교육을 하고
5월 달에 아마 제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3월, 5월 그 초창기 때하고요. 5월 달의 교육 내용은 아주 전혀 다른 교육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변하다가는 우리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심했고요. 그 이후의 변화는 뭐 교환이 보름에 한 번씩 갈아엎어질 정도로 변화를 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변화를 했죠. 물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변화를 많이 했을까 하겠지만 저는 2023년도 아니 2022년도 12월부터 이거를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그때와 지금 한 1년 좀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요 변화는 아마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달에 GPT-4가 나오면서 요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뭐 플러그인이 생겼다가 거의 플러그인이 뭐 몇만 개 생겼다가 없어졌고 또 지금은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지만 어마무시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잘 쓰는 사람과 플러그인을 못 쓰는 사람이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뭐 API 불러다가 다른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전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지 따라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고요. 흐름을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우리가 100만 가입자 우리가 100만 가입자가 되는 게 유튜브에서 100만 가입자가 되면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면은 우리의 꿈이기도 한데 이 챗GPT는 100만 명이 가입하는데 딱 5일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랐다고 말하는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그 인스타그램도 2.5개월이 걸렸고요. 뭐 페이스북은 10개월 걸렸고 넷플릭스는 3.5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0만 가입자가 아니고요. 억만 가입자? 뭐 그 정도 더 되지 않을까요?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1년 동안 제가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봐볼까요? 23년 1월 31일 1억 명이 돌파를 했대요. 그러면은 어마무시하죠. 22년 12월 5일날 5일 만에 100만인이 가입이 됐고 25일날 1000만 가입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23년 1월에 1억 명이 돌파를 했는데 그 후로 1년 2개월이 지났으니까 뭐 여기는 뭐 숫자를 요즘 조사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는 거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겠죠. 여기는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챗 GPT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챗 GPT가 버전이 뭔지 좀 보면요.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챗 GPT는 3.0, 3.5, 4.0 이렇게 있는데 현재 4.0은 유료 가입자다. 요게 이제 하나 더 생기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한번 이제 그냥 쓱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검색할까? 검색할 때 인터넷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빠른 답변이 제공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뭐뭐를 찾아 이렇게 검색어에다 집어넣으면 그 검색어에 따라서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몇 개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블로그 검색을 하면 1페이지, 첫 페이지에 나오지 않으면 뭐 뒤에 있으면은 내 거 노출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출된 검색이 상위로 뜨면 그걸 눌러서 들어가서 보고 내가 원하는 답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맞으면 그걸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답변을 또 들어가서 보고 또 나왔다가 또 다른 답변이 나오면 그것도 또 첨가해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여러 번 들락달락 하면서 이걸 찾았었는데 지금은 챗GPT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뭐를 검색해줘. 자, 그러면 그 검색된 내용이 한 화면에서 우리가 한 개의 문장으로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어떤 건 길게, 어떤 건 짧게, 어떤 거는 더 길게,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구나. 또 어떤 경우에서는 뭐 출처가 어딘지도 알려줘 그러면 출처도 알려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얘기지만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챗GPT 4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 4 그 $20를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그래서 챗GPT 4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빙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엣지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좋은 응답을 기대할 때는 질문을 잘하면 좋은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이 바보 같은데 응답이 좋게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사항이라고 써놨는데 그 대중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진 결과값은 그게 늘 옳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그 결과값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때도 엄청 많아요. 출처라고 그래가지고 출처 이제 그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클릭해서 가서 보면 전혀 엉뚱한 답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참고문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참고문헌을 제시를 해주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참고문헌이 진짜로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전혀 다른. 자, 커피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뭐 칼국수가 어떻다고 응답한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자, 저게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할까 또 물어봤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if라는 뭐뭐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의 그 결과를 키워드나 그 큰 개방형 질문으로 일단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거를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잘 모르겠으면 키워드만 집어넣고요. 그냥 찾아줘, 정리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뭐뭐라면 주제로 해가지고 꽃샘추위 키워드만 주고 아이디어를 10개 만들어줘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실습해보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말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봄, 바람, 꽃샘추위 이렇게 3개만 툭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줘. 오픈 개방으로 이렇게 촥 풀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그 챗GPT도 이제 너무 넓은 범위니까 대충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키워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10개만 만들어줘. 요거를 뭐 2번 답을 가지고 좀 깊게 알려줘. 이제 그러는데 요렇게 질문했을 때보다는 지금 뭐뭐 라면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누구야? 어떻게 해서 뭐를 찾아줘? 저 밑에 유튜브 기획자라면 너는 유튜브 기획자야. 뭐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줘. 디자이너라면 너는 디자이너야. 그 제품의 기능, 컨셉, 참고할 레퍼런스를 주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는 지금 10개 만들어줘 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아이디어를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결과가 더 잘 나오냐면 10개 만들어줘 라는 그 제시어. 지금 여기 보면 너는 누구야? 키워드는 이거야.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10개를 만들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제시를 해가지고 얘한테 대화하듯이 우리가 다른 분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도 저요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에 뭐를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쓰일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도움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평가한 다음에 오케이 아니면 노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챗GPT한테는 그런 식으로 그 질문을 하면 좋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물어보라 그랬죠. 일단 크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줄여서 정리해주고 하고 몇 번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응답이 이렇게 깔때기? 우리 그 깔때기라고 있죠. 거기처럼 입구는 크지만 줄여서 들어가는 출구는 좁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줄여 나가면 좋고요. 그 질문에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는 개조식으로 해줘, 서술식으로 해줘, 표로 응답해줘. 자, 개조식은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답을 받는 걸 개조식이라고 그러고요. 서술식은 그 1점, 2점, 3점이 아니라 우리 책처럼 응답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표가 필요한 경우는 표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완성되면 복사나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서 프로그램에 정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으로는 링크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자, 여기 챗GPT 첫 화면입니다. 챗GPT 첫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위쪽 이거는 4.0 버전이에요. 그래서 3.5에는 없는 요거 이게 있어요. GPT-S를 만드는 그 익스플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채팅.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챗GPT 3.5에는 요게 있고요. 사용자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개만 있으면 자, 챗 하고요. 프롬프트에 집어넣고 보내기만 누르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자, 4.0에는 이렇게 유료 버전 사람들은 이렇게 4.0, 3.5가 있는데 체크하면서 쓰는데 그러면 3.5는 왜 필요하죠? 4.0인데 얘는요. 그 최근 그 자료는 잘 정리를 못하는데 얘가 굉장히 빨라요. 얘는 좀 느려요. 그래서 빠른 응답을 원할 때 그럴 때는 3.5를 씁니다. 근데 최근 응답은 아니고요. 조금 20 몇 년도지? 거기까지밖에 얘가 학습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질문을 하면 얘는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이전의 질문들은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자, 그리고 얘 이제 챗GPT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봐보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봤는데 물어봤을 때 짜증을 내라고 했어요. 짜증. 자, 이렇게 응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C가 원치 않는 질문을 제가 했었나 봐요. 그때 이렇게 짜증을 막 부렸고요. 그래서 이거 뭘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짜증을 자꾸 부리기 때문에 제가 짜증 요거는 적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짜증난다. 그랬더니 또 죄송하다고 그래요. 죄송하다 그러고 또 뭐 물어볼 거냐고 도와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짜증도 잘 내고요. 또 가짜 거짓말도 잘하고 요렇게 죄송합니다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해갖고 이제 또 업로드된 거를 분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짜증 하더니 결국은 저보고 작작하래요. 너무 많은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응답을 한다는 거, 얘가 아무 생각 없는 애는 분명히 아니죠. 이렇게 짜증을 낸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꼭 챗GPT만의 것은 아니에요. 과제 수행 시간이 40%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40%만 줄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예전에는 한 개씩 나오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보고 그 본 자료를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붙여서 그거를 썼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방대한 큰 자료,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더 많은 거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저는 한 50에서 60%는 수행 시간이, 과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줄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은 18% 향상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온몸 대형 인공지능한테 맡겼을 때 한 18%지, 나의 생각과 같이 합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는 좀 보충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둘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 저는 30% 이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18% 인정 못합니다.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낮아진 거는 더 많이 큰 값을 줘야 되고 결과물의 품질은 더 높은 값을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서 프롬프트 정의라고 했는데, 프롬프트가 뭐냐? 프롬프트는 여러 곳에 써있어요. 예전에 방송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이 프롬프트를 보면서 읽어요. 거기 이제 자료들 보여주면. 저도 예전에 어디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프롬프터를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눈알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꾸 눈알을 움직여가지고 NG가 계속 났었는데요. 그대로 읽어야 돼요.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을 눈을 움직이지 말고 막 읽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개념이고, 지금 우리 인공지능에서 쓰는 프롬프트는 자, 여기 메시지를 넣어서 질문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에게 특정 작업을 지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요겁니다. 자, 누구에게? 인공지능에게. 그러면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잘 쓰면 결과도 좋지만 프롬프트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가들의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 프롬프트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리튼이라는 인공지능이에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거기 친구가 강사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왜 정리를 했냐면 너무 잘 만들어 놨고요. 요렇게만 질문을 하면 좋은 응답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고, 리튼 프롬프트 사용법 동영상 첫 화면 아래쪽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6가지 있는데, 이 6가지를 다 안 써도 결과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아요. 페르소나. 그 다음에 어떤 포맷으로 결과를 할 건지 예시. 지시문은 요 3개는, 요 3개? 그렇죠. 요 정도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시문은 프롬프트에 어떤 업무를
시킬지를 지시하는 문장이에요. 지시문은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어떤 그 결과값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페르소나. 너는 누구야? 아까 앞부분에서 잠깐 보였었어요. 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야. 아니면 너는 의사 선생님이야. 너는 뭐 블로그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사람 민양 그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물론 여기서 한 개라도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예시를 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것이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페르소나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지 자, 개조식, 서술식, 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맷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꾸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연해요. 저도 작년 1월달, 2월달에 질문할 때 맨날 뭐 만들어줘, 시 지어줘, 뭐 요거 써줘,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질문하진 않는 걸 보면 요런 지시문이라든가 이런 구성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사용을 이것만 잘 해도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자, 프롬프트에게, 그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프롬프트 작성을 잘할 수 있는 방법 20가지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자, 보시면,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검정색이 있고, 붉은죽죽한 색이 있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색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답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첫 질문이 프롬프트 작성을 잘할 수 있는 방법 20가지 제시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롬프트 작성을 10가지로 줄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꼭 넣어야 하는 질문 5개로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었고요. 자, 질문을 했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있는 거는 20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는 그 10가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개 중에서 10가지가 추려진 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는 20가지에서 10개로 줄였고 10개에서 5개로 줄였을 때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지금 앞에 여기에 있는 질문이 그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따라가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당신은 6가지 형식을 다 놓고 한번 적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프롬프트 작성을 할 수 있는 그 예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가지 형식은 다 넣고 한번 적어봤어요.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페르소나는 당신은 유명한 작사가입니다. 자, 작사가라는 역할을 줬어요. 자, 지시문.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노래 가사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작사를 하려고 했으니까 너는 작사가라고 표현을 했겠죠. 자, 문맥은 수선화를 좋아했던 소녀가 이제는 중년이 되었고 또 이제 중년이 되다 보면은 옛날이 그리울 때 가끔 있죠. 특히 이 봄날에는 아련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풋풋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예시로 양희은 가수님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처럼 이런 풍의 그 흐름의 그 음악을 하나 작사를 하고 싶다. 포맷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독백 형식의 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처음에는 회상 형식으로 아주 쓸쓸하게, 마지막은 뭐 행복한 노년이 되고 싶은 그런 그 희망적인 내용을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를 완성해 줬고요. 이 시가 완성된 걸 한번 읽어보는데,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제 거에 그 빙의가 돼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읽어보는데 뭐라 그러지, 가슴이 찡했고요. 아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진짜 시를 가사를 하나 지어서 노래를 작곡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한번 작곡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더 인공지능을 또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봐가지고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지냐고 물어봤죠. 네, 달라집니다. 자, 질문에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기타 인공지능의 종류를 조사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은 이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좀 다르게 해볼게요. 당신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강의 대상은 중학생입니다. 그 강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거에 대한 종류를 조사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눈으로 봐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던 결과값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질문이 달라진 상태에서 나온 결과값은 조금 더 많이 달랐죠. 뭔가 구분이 돼 있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요. 자, 그냥 봤을 때는 뭐 비슷하네요. 그쵸?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는 중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중학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게 눈높이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응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챗GPT 모바일 버전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연결했어요. 예. 자, 여기 위로 올려서 플레이스토어를 가면, 이게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챗만 쓰면 이렇게 챗GPT라고 나옵니다. 챗GPT 클릭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겁니다. 요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설치하셔야 돼요. 예, 아닙니다. 요 그림을 설치하셔가지고 그 모바일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첫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줄 2개. 저는 이제 챗GPT 4를 쓰고 있기 때문에 4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메시지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기존에 PC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줄 2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PC에서 썼던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번에 보시면 뉴챗, 네, 여기
챗GPT라고 써있는 여기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히스토리라고 써있는 게 여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집어넣고 질문하고, 자, 이렇게 하면 모바일 버전 쓸 수 있고요. 모바일 버전은 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보시면 사진도 찍고 사진도 집어넣고 뭐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법 할 때 좀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